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우리가 비특이적 방어 작용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특이적 방어 작용에 할 거예요. 자, 비특이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대상을 아무도 가리지 않고 뭐 한다. 무조건 뭐 한다. 특이적 방어라는 얘기는 대상에 관계없이 무조건 방어하는 게 특이적 방어죠. 아, 비특이적 방어죠. 그럼 특이적 방어는 뭐냐? 특별한 애만 선택적으로 방어작용하는 게 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자, 특이적 방어작용에는 림프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림프구는 백혈구의 한 종류로 줄치세요. B세포와 T세포가 있으며 골수의 조혈모세포에서 생성된다. 자, B세포하고 T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림프구예요. 림프구는 모두 다 골수의 조혈모세포에서 생성된다. T세포는 가슴샘으로 이동하며 성숙하며 B세포는 골수에서 성숙한다. 자,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림프구라는 말이 지금 나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몸 안에는 체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체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액체를 체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뭐가 있냐? 조직액, 그다음에 혈액, 그다음에 림프액 또는 림프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림프.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조직액은 우리 몸이 있을 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여러 세포의 소기관이 있지만 이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액체 성분들이 있어요. 이 액체 성분, 즉 세포나 아니면 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이 주변에도 액체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린 그런 걸 다 뭐라 한다? 그런 걸 다 조직액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포한테 누가 양분을 공급할 거냐? 혈액이 공급할 거예요. 혈액이 공급하는데 혈액은 왜 이름이 혈액이냐면 혈관 속에 있다 그래서 혈액이에요. 혈관. 그죠? 그래서 혈관을 타고 혈관에 흐르는 액체를 우리 혈액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조직액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액은 여기에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가 혈관 속으로 들어와요. 혈관 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뭐로 바뀌는 거예요? 혈액으로 바뀌는 거고 혈액에 있는 성분들이 일로 빠져나가면 더 이상 혈액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조직액이라는 이름을 써요. 즉 위치에 따라서 조직 이런 곳에 있으면 조직액, 혈관 속으로 들어오면 혈액 이렇게 불러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위치상에 따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혈관 속에 있는 걸 혈액이라고 하는데 혈액은 크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혈관 속에 있는 걸 혈액인데 혈액은 다시 여러분이 아니면 혈구, 즉 고용 성분이에요. 자, 혈액은 혈구, 그다음에 혈장으로 나눠. 그죠? 자, 혈장은 혈액에 있는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그래요. 혈구는 다시 뭐 적혈구, 그다음에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쪼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혈장이라고 하는 거는 혈액이죠? 혈액의 일부죠? 그게 혈관에 있었던 혈액, 조직액으로 가면 조직액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우리 몸에는 이런 혈관 같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혈관은 적혈구가 있어서 빨간색이에요. 적혈구가 없으면 빨갛지 않죠. 그래서 이 혈관은 이렇게 온몸을 뱅글뱅글 도는 폐쇄혈관계라고 그래요. 다 막혀 있어요. 근데 막혀 있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그 양쪽 끝단이 오픈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 림프관 이렇게 불러요. 자, 림프관 안에 흐르는 액체 성분을 우린 림프 또는 림프액 또는 림프장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은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림프관에 있다가 혈액으로 갔다가 그 조직으로 갔다가 막 가요.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이름이 그때 뭐예요?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그 구라는 말이 들어가면 혈소판은 아니죠. 모모구라고 하는 거는 세포란 얘기예요. 그래서 적혈구는 적색의 혈액 속에 있는 세포다 그래서 적혈구예요. 백혈구는 백색의 혈관 속에 있는 세포다 그래서 뭐예요? 백혈구예요. 그럼 림프구는 뭐예요? 림프관 안에 있는 세포다 그래서 뭐예요? 림프구예요. 색깔은 얘는 빨간색을 띠지는 않아요. 빨간색을 띠는 건 적혈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성질이 뭐냐? 백혈구 비슷해요. 백혈구의 그 가장 큰 특징은 그 방어작용인데 이 림프구도
이 백혈구의 일종인데 림프관 안에 있어서 이미 림프구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림프구는 다시 림프구는 T세포, 그다음 B세포 이렇게 나와요. 자, T세포는 딴 말로 뭐라고도 하냐? T셀. 다 같은 말이에요. 얘는 B셀 이렇게도 불러요. 뭐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T세포 T셀 또는 B세포 B셀 뭐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저도 막 나도 이렇게 수업하는 과정에서 혼용해서 막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자, T세포 또는 T셀, B세포 또는 B셀 이렇게 돼요. 또는 T셀, B셀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한글로 이렇게 나타 표기만 한 거죠. 자,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답쓸 혹시나 어디다 답쓸 때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서 골수는 뼈 속이죠. 골수. 자, 뼈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으로 골수에 있는 조혈모세포가 평생 동안 계속 분열하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생성한다. 즉 혈액에 있는 성분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그 조혈모세포는 골수에 있는데 얘는 뭐도 만드냐? 림프구도 만들어요. 자, 뭐도 만들어요? 림프구도 만들어요. 림프구도 만드는데 거기에서 림프구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T세포 아까 말했죠. 림프구의 T세포는 이 T세포는 어디 가슴샘에서 성숙해요. T세포는 가슴샘에서 성숙하고 B세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성숙하는 거예요. 이거 종종 수능에 나오니까 위에서 보세요. B세포는 자 B세포고 T세포가 다 뭐예요? 골수에서 생성되는데 T세포는 가슴샘에서 성숙하고 B세포는 그냥 골수 그 자리에서 성숙된다. 자, 이 정도. 자, 우리는 지금 뭐 할 거냐? 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특이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특정한 병원체만 뭐 할 거예요? 잡아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를 좀 할게요. 세균, 바이러스, 항원항체 반응, 각종 독성 물질 등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침입한 이물질을 항원이라고 한다. 대표.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단백질로 이루어진 항체가 생성된다. 밑줄 이것도. 항체는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세요. 항원 항체 반응이라 한다. 밑줄. 또 항체는 세균이나 항원을 서로 엉겨붙게 만들어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이 쉽게 일어나도록 한다. 자,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이제 정의를 내릴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몸이에요. 자, 우리 몸에 외부 물질 A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외부 물질이에요. 무조건 누구를 지칭한 건 아니에요. 이 외부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외부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올 필요가 1도 없어요. 즉 이렇게 A라고 하는 즉 우리 몸을 이루고 있지 않은 모든 외부 물질을 우리 뭐라고 정의 내리자. 지금부터 항원이라 정의 내리자. 자, 뭐라 정의 내리자? 항원이라 하자. 중요한 말이에요. 안티젠이에요. 또는 엔타이젠 이렇게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지 않은 모든 외부 물질을 우리 지금부터 뭐라 하자? 항원이라 하자. 이러면 뭐라 하자? 안티젠 또는 엔타이젠 이렇게 부르자. 자,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몸을 이루고 있지 않은 외부 물질을 인지하려면 먼저 무엇이 돼야 된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얘는 엄마가 주는 영양분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얘는 뭘 인지하면 안 되냐면 외부 물질을 인지하면 안 돼요. 왜? 외부 물질을 인지해서 외부 물질을 무찌르면 엄마가 주는 영양분을 다 차단하게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는 면역 기능을 안 가져요. 그럼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그 병원체들과 저항하냐면 애한테 가려면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체가 애한테 가기 위해서 꼭 엄마를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엄마를 거치는 과정에서 엄마가 반드시 뭘 만들게 돼 있어요? 항체를 만들죠.
이거를 무찌르죠. 무찌르는 물질을 엄마로부터 받게 돼요. 그죠? 그래서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만든 거로 다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딱 태어났어요. 신생아가 딱 태어나면 얘는 이제부터 뭐 한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부터 뭐 하냐? 이제는 왜 자기 몸을 자기를 딱 자기 인식을 해요. 아,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구나를 쫙 파악을 해요. 이 쫙 파악하는 거 우리 뭐라 그래요? 자기 인식이라고. 자기 인식이 끝났어요. 자, 한 태어나서 24시간 일정 시간 동안 딱 자기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요 리스트에 없는 거는 다 뭐예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요 리스트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뭐예요? 이제부터 외부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도 있어요. 그 쥐가 태어나자마자 쥐의 그 등에 표피를 제거하고 거기에 다른 쥐의 표피를 이렇게 붙여놔요. 그러면 이 쥐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거 다른 쥐의 이 표피를 뭐라고 느껴요? 자기 거라고 느껴요. 자, 이 자기 인식이 일어난 이후에 여기에 리스트에 없는 건 다 뭐다? 이제부터 내 몸을 이루고 있지 않은 물질이니까 다 항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항원이 있어요. 항원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항원을 뭐 해야 돼요? 무찔러야 돼요. 항원을 무찌르기 위한 우리 몸의 그 병사, 즉 항원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드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 항체 이렇게 불러요. 지금부터 항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영어로 안티바디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안티바디 이렇게 불러요. 용어 중요해요. 항체, 안티바디. 즉 항체는 성분이 뭐냐? 그 밑에 나왔죠. 봅시다. 근데 이 항체는 Y자 모양이에요. 항체는 항원의 종류 없이 Y자 모양이에요. 두 군데 항원 결합 부위가 있다. 항원 결합 부위는 항체 종류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과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별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항원 결합 부위는 항체 종류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과만 결합할 수 있으며 이를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 한다. 자, 이줄 이제 설명을 또 할게요. 자, 방금 얘기했어요. 항원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드는 게 항체다. 이건 단백질이에요. 자, 이건 성분이 뭐다? 단백질이에요. 자, 근데 항체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지금 진하게 녹색으로 된 이 부분은 모든 항체의 공통부예요. 항체 종류에 상관없이. 근데 이 항체는 자, 항원의 종류는 하나만 있다, 여러 개가 있다. 항원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그죠? 뭐 대장균이 될 수도 있고 콜레라균이 될 수도 있고 폐렴균이 될 수도 있고 막 A, B, C 뭐 바이러스인 D가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인 E가 될 수도 있고 막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항체 가지고 얘네들을 다 무찌르냐? 아니에요. A를 무찌르는 항체, B를 무찌르는 항체, C를 무찌르는 항체, D를 무찌르는 항체, E를 무찌르는 항체가 다 어때요? 다 달라요. 즉 항원마다 항체가 다르다. 즉 다른 말로 뭐냐면 항체는 항원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자, 다시 뭐라고? 항체는 항원이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항체는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A라고 하는 어떤 항원이 딱 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항체가 쭉 가는데 이 A만 잡게 만든 항체가 와서 여기에 딱 붙어요. 자, 얘네를 어떻게 하느냐? 엉겨붙게 만들어요. 항체가 엉겨붙게 만들고, 자, 막 이런 식으로 A가 막 이렇게 있으면 항체가 막 이런 식으로 붙어갖고 얘네들을 다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거예요. 얽히게 설키고 만들어서 뭘 일으키느냐? 응집 반응을 일으키기도 해요. 응집은 굳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만 있는 거예요. 응집 반응을 일으켜요. 응집 반응을 일으키면 나중에 백혈구의 그 식세포 작용으로 얘네들을 먹어버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항원이 들어왔다. 항체가 가서 붙어서 이런 식으로 엉겨붙게 만들고 좀 있다가 백혈구가 와서 얘네들을 싹 제거한다. 그럼 어때요?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체가 제거가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 몸에서는 항체를 이용해서 항원을 제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예요? 항체는 항원마다 어때요? 정해져 있다. 요거는 지금 핵심이에요. 즉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뭐 항원을 우리가 그 백신을 맞는 이유는 이 항체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체를 이제 조금 더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특이적 방어 작용에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보조 T세포가 관여한다.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오면 대식세포, 밑줄 등은 식세포 작용으로 체내에 들어온 항원을 잘게 분해하며 분해된 항원 조각을 세포 표면에 노출시킨다. 그러면 보조 T세포가 항원을 인지하고 세포독성 T세포와 B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활성화된 세포독성 T세포는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밑줄 공격하여 파괴하는데 이를 세포성 면역이란다. 세포독성 T세포는 암세포와 같은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하기도 한다. 활성화된 B세포예요. 항체를 생성하는 다수의 형제세포 밑줄. 항체를 생성하는 형제세포로 분화하는데 형제세포에서 생성된 항체가 혈장이나 림프를 통해 이동하다가 항원을 만나면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이와 같이 항체를 만들어 항원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 뭐라 하자? 체액성 면역 이렇게 불러요. 자, 이거는 옆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자, 항원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 몸에 들어와요. 자, 우리 몸에 들어오면 맨 먼저 누가 먹느냐? 대식세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식세포 작용으로 먹어요. 무슨 작용? 식세포 작용으로. 자, 먹어요. 먹어서 이것을 잘게 짜게요. 잘게 짜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게 짜갠 다음에 자기 표면에 어때요? 이렇게. 자기 표면에 이렇게 노출을 합니다. 자, 뭐 한다? 자기 표면에 노출을 해요. 그럼 보조 T세포가 이것을 보고 아, 항원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즉 얘가 대식세포가 먹고 그 항원의 특징을 쭉 나열을 해서 자기 표면에 오픈을 시키면 보조 T세포, 헬퍼 T셀이라고 돼요. 얘가 이것을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하면 뭐하냐? 얘가 활성화, 세포독성 T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방금 얘가 지금 표면에 제시한 요 항원 인식을 하면 항원 자기가 본 이렇게 여기 지금 몽타주를 인지했죠. 몽타주에 있는 그림 그대로에 생긴 이 항원들을 가갖고 다 파괴버려요. 그죠? 세포독성 T세포. 자, 얘는 누가 한 거예요? T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뭐였어요? 세포가 뭐였어요? 직접 항원을 무찔렀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세포성 면역 이렇게 불러요. T세포가 직접 세포가 무찔렀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세포성 면역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조 T세포가 또 뭐를 활성화하느냐? B세포를 활성해요. B세포하고 아까 T세포는 얘기했죠. B세포를 활성화하면 얘가 이것을 보고 아, 이렇게 생긴 항원을 무찌를 수 있는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 형제세포로 분화해요. 분화돼요. 자, 뭐 된다? 분화돼요. 분화되면서 이 형제세포를 만들어내요. 형제세포를 만들어내면 이 형제세포는 얘만을 무찌르는 항체를 만들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항체는 오로지 누구한테만 작용하느냐? 오로지 얘만 잡아요. 왜? 얘의 정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오로지 얘는 누구만 잡아요? 얘만 잡아요. 정보 제공자. 즉 얘는 다른 애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다른 항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는 항원 다른 애야 이렇게 해도 얘는 이거 있어도 거들떠도 안 봐요. 누구만? 자기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놈만 잡아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항원은 항체가 정해져 있죠. 항체는 항원이 정해져 있죠. 항원 항체 반응에 뭐라? 이거를
특이성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항체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여기에 가서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걸 우리 뭐한다? 항원항체. 항원항체가 뭐였어요? 붙어버렸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는 항체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이렇게 항원과 항체가 이렇게 붙어버린 걸 항원항체 반응이 이렇게 해요. 즉 항체는 뭐다? 항체는 항원이 정해져 있다. 자, 다른 애가 들어와도 건든다, 건들지 않는다. 건들지 않는다. 자, 근데 여기 보면 형질세포라고 하는 애는 항체를 생산하는 애요. 이 기억세포라고 하는 애가 생겨요. 이렇게 보여요. 기억세포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이 항원이 한 번 들어왔죠. 한 번 들어온 놈은 우리가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항상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 이놈이 또 들어오는데 얘가 그것을 대비해서 뭘 만들고 있다? 기억세포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가 들어오면 이 과정이 매우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항원이 다시 다시 침입하면 잽싸게 형질세포로 분열을 해요. 형질세포를 만들어야 뭘 만드는 거니까? 항체를 만들 거니까. 그리고 기억세포가 되죠. 즉 이 기억세포라고 얘기하는 건 한 번 침입한 항원을 뭐하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얘가 다시 침입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한다? 무찌른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할게요. 항원이 처음 침입했을 때 1차 면역 반응이라고 그래요. 자, 이 일련의 과정이 그대로 일어나는 건 1차 면역 반응이에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원의 종류를 인식하고 항체를 생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 맨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얘가 어떻게 생긴 놈이고 얘의 약점이 뭐고 어떻게 무찔러야 되는지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항체 생산량도 많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항원이 다시 들어오면 이놈 전에 왔던 놈이네. 아까 이미 뭐가 있어요? 대비를 하고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항체를 생산해요. 그래서 항원을 제거하는 2차 면역 반응이란다. 즉 이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요. 자, 뭐 때문에? 기억세포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대책을. 자, 이유는 기억세포 때문이다. 자, 1차 면역 반응은 최초로 우리 몸에 뭐가 들어왔을 때,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1차 면역 반응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이상 들어왔을 때를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1차 면역 반응 때 활성화된 B세포의 일부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어 남아있다가 동일한 항원이 다시 침입하면 형질세포로 빠르게 분화하고 다량의 항체를 생산하여 신속하게 항원을 제거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억세포가 이렇게 했다가 2차 침입이 생겼다.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형질세포가 아주 빠르게 분화가 되고 일부 기억세포를 다시 남겨요. 왜? 이놈은 2번 들어왔어요. 앞으로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기억세포가 또 남아있을 거예요. 또 분열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별표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뭐가 나왔냐? 항원 X가 있고 항원 Y가 있어요. 구분하세요. 주의하세요. 자, 항원 X가 1차 침입이 있었어요. 1차 침입이죠, 여기가. 1차 침입이 일어났더니 약 시간이 지난 후에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주예요. 약 7일. 약 항체가 정확하게 제대로 생성되는데 약 2주 이상이 걸렸죠. 14일 정도 걸렸죠. 자, 14일 정도 후에는 최대치의 항체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이제 무찔러요. 자, 균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걸 계속 유지할 수는 없죠. 유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물질과 에너지 낭비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줄어들어요. 근데 얘는 한번 들어왔던 놈이에요. 들어왔던 놈이니까 어때요? 그거에 대한 기억세포를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항원 X와 항원 Y를 섞어서 다시 주입시켰어요. 항원 X는 아까 뭐가 만들었어요?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까는 거의 2주나 걸렸던 거를 이번에는 며칠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뭘 만들어낸다? 항체 생산을 완성을 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주 급격하고 빠른 속도로 항체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X는 아주 효과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놈은 2번 들어왔어요. 상습범위죠. 그러니까 보다 많은 이거에 대한 뭐예요?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항체 농도도 어때요?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아까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에는 요 정도 1차 침입에서는 요 정도밖에 유지하고 있지 않은데 두 번째 침입하니까 아 이놈은 상습범이구나.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항체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항원 Y는 어때요? 여기가 처음 들어온 거죠? 1차 침입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 앞에 그래프하고 똑같은 패턴을 다시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얘는 오로지 누구만 붙을 거니까. 얘는 X만 붙을 거고. Y는 이때 처음 침입했으니까 Y에 대한 정보는 따로 만들어야죠. 즉 우리 몸은 병원체 즉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는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백신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이 1차 침입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차 침입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어때요? 1차 침입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나중에 그 병원체가 다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때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거에 대한 뭘 세울 수 있다.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넘겨요. 자, 혈청과 혈장. 요거는 좀 구분합시다. 혈청과 혈장. 자, 우리가 혈액을 뽑아요. 혈액을 뽑아서 가만히 이렇게 뭐에 담아놓으면 이렇게 시험관에 이렇게 담아놓으면 혈액을 담아서 이렇게 남아놓으면 좀 있으면 요 밑에 혈병이 생겨요. 혈병이란 건 뭐냐면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딱지예요. 이게 혈병은 뭐냐? 여러분 아는데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하고 각종 혈구, 고형성분 이런 것들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딱지가 만들어져요. 그때 요 위에 맑게 물이 뜨는데 우리 이거를 혈청 이렇게 불러요. 맑은 물이 위에 뜨는데 이걸 뭐라 한다? 혈청 이렇게 불러요. 이 혈청에는 항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혈청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항체가 포함돼요. 항체가 들어있어요. 항체 포함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혈액을 이렇게 놓고 원심 분리를 해요. 원심 분리를 하면 뭐예요? 무거운 거는 가라앉고 이거는 원심 분리로 안 알려줄게요. 혈액에서 뭐만? 혈액의 액체 성분. 자, 뭐라고? 혈액의 고형 성분 말고 혈액의 액체 성분을 뭐라고 그래요? 혈장이라고 그래요. 혈장. 그러니까 혈장은 혈액 응고 물질이 아직 들어있어요. 혈장하고 혈청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혈장은 붓기 전에 혈액의 그냥 단순하게 액체 성분만을 혈장이라고 하고 혈청은 여기 굳어서 이 밑에 가라앉은 요 물질을 제외한 굳는데 관여하지 않은 맑게 뜬 물, 그걸 우리 혈청이라고 그래요. 혈청에는 항체가 포함됐어요. 혈장은 굳을 수 있어요. 근데 혈청은 굳지 않아요. 왜? 이미 굳은 거 다 빠졌으니까. 그걸 우리 뭐라 한다? 응고라고 그래요. 응고. 아까 응집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자, 항원항체 반응은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데 응집은 그냥 모여만 있는 거예요. 굳은 게 아니에요. 응고는 딱딱하게 굳은 게 응고예요. 자, 혈액 응고는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가 그 겉에 상처가 붙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응고고 응집은 그냥 뭉쳐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의하세요. 자, 백신. 자, 면역 반응의 원리를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백신이다. 백신은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약화시킨 병원체는 병원체가 생산한 독소를 만든다. 자, 백신의 정의 적으세요. 백신의 정의는 뭐냐? 병원체를 대량 배양하여 죽이거나 독성을 없앤 것. 자, 이게 정의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백신은 병원체를 대량 배양하여 죽이거나 독성을 없앤 거예요. 즉, 이 백신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아까 뭘 만든다?
백신을 주사하면 백신은 1차 침입을 만들어준 거예요. 인위적인, 그죠? 인위적인 1차 침입을 만들어줬으니까 실질적으로 백신을 주사하면 아까처럼 이런 식의 반응을 해요. 항체를 만들고 기억세포도 만들어져요. 근데 실제 균이 딱 들어오면 아까 그 백신에서 얻은 그 정보를 가지고 얘가 아주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백신을 가지고 1차 침입을 해도 이런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에요. 이걸 혈액 항원 X가 아니라 X의 백신을 주사해도 이런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에요. 항원 X가 두 번째 침입했을 때. 그러니까 백신을 가지고 1차 침입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어때요? 아주 효율적으로 병원체에 대응할 수 있겠죠. 위험한 병은 뭐냐면 위험한 병은 자 감염됐어요. 백신을 만들어야 돼요. 제대로 반응을 못했는데 요 사이에 사람이 어때요? 치명상을 입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죠. 근데 이 시기를 넘어갈 때까지 뭐 별 문제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 시기에 치명상을 입는 그런 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패스트,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때요? 백신을 주사 맞아서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병원체를 대량 배양해서 죽였다, 독성을 없앨 것이냐. 죽이거나 독성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는데 우리가 항원을 인지하는 거는 항원의 외형이에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죽였어요.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 항원의 생균이면 이 모양이 그대로 있겠지만 죽였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자, 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러니까 이 백신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자, 독성을 없앴다. 어떻게 없앨 거냐? 어디가 독성 부위냐? 그것도 다 파악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새는 이걸 쪼가리를 내서 줄 수도 있고 얘를 그냥 사멸시켜서 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항원으로서 인지를 해야 될 부분이 파괴되는 경우는 백신으로서 역할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계속 해야 돼요. 백신을 주사하면 자 이건 이제 쭉 그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백신은 절대 뭐가 아니다. 백신은 절대 뭐가 될 수가 없다. 치료제가 아니다. 주의하세요. 병 걸린 사람한테는 백신 넣어봤자 필요 없어요. 백신은 뭐 하기 전에 병원체 감염되기 전에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감염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걸려버렸어요. 백신은 감염되기 이전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 건데 이미 감염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면역 혈청을 넣어준다. 이건 뭐냐면 항체를 넣어주는 거야. 항체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항체를 누가 만들어? 누가 만들게? 동물한테 만드는 거야. 자 동물한테 뭘 넣어요? 동물한테 그 항체를 미리 넣어줘요. 항체를 넣어놓으면 이 동물에서 뭘 만들어요? 동물한테 미안해요. 항체를 넣는 게 아니고 동물한테 뭘 넣어놔요? 항원을 넣어줘요. 그럼 동물이 이거에 대한 뭘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죠? 그럼 이 항체를 순수 정제해서 요것을 걸린 사람한테 뭐 하면 돼요? 주사하면 돼요. 주사하면 그러면 걸린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낫게 할 수 있어. 이게 면역 혈청이에요. 혈청이니까 아까 어떤 거라고 했어요? 혈액에서 응고에 관여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 위에 맑게 뜬 물이라고 했죠. 여기는 항체가 포함됐다고 그랬죠. 동물의 이 항체를 추출해서 혈청을 추출해서 주사를 하면 우리가 병을 구할 수 있다. 낫게 할 수 있다. 자, 요거예요. 자,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